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 네 번째 욕구를 얘기하고 나서 조금 전에 뭐라 했냐면 내 말을 들으니 어때? 라는 것은 여기 부탁이에요. 부탁 중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줘가 부탁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어. 내 말 들으니 어때? 라고 하는 부탁은 무슨 부탁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무슨 부탁? 난 당신과 함께 이 얘기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연결 부탁, 내 말을 당신은 어떻게 들었어? 라는 것들을 하고 살까요? 안 할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부탁했으면 끝이야. 내 말 들어야 된다가 돼요. 약간 이거는 뭐가 되냐면 부탁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강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요는 누구라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나 설득, 훈계, 충고, 조언 아닙니다. 그거는 일종의 내가 너보다 괜찮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요이기보다는 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늘 상대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 또 아까 제가 뭐를 했냐면은 행동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 하고 아까 등을 부딪혔을 때 좀 신호를 주면 좋겠어. 그래서 아까 남편분이 오케이 해서 저희가 다시 등 붙이고 한번 해본 거 있었죠. 행동 부탁까지 갔어요. 그랬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분은 만족스럽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MVC 비폭력 대화의 포모델입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느낌은, 감정은 굉장히 잘 알아줘요. 그리고 그랬구나, 아 그랬어 하고 뭔가 공감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 공감은 아이의 자발성을 키워주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 그랬구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이 아이가 가야 되는지 그런 데가 반드시 붙지 않아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건 지켜야 돼. 어때요? 그런 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말끝마다 아 그랬어. 그러면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 그랬구나 하고 그런데 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랬구나. 그런데 이건 네가 이렇게 모래를 흩으면 안 되지. 물감도 막 펼쳐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아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가 이제 막 펼쳤어요. 자, 두 분이 짝이 돼보세요. 두 분이 짝이 돼서 한 사람 가위바위보에서 하나는 어른이 되고 하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해보세요. 이번에 누가 아이가 될지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아이가 되죠? 자, 이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아이가 누구셨어요? 네. 말이 어떻게 들리셨어요? 강요로 들렸어요. 어떤 부분이 좀 강요로 들리셨어요? 좀 더 가지고 놀고 다른 것도 이제 꺼내놓고 놀고 싶은데 자꾸 이거를 치워야지 다른 걸로 갖고 놀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네. 자, 그러면은 좀 요 단어로 요렇게 한번 좀 표현해 주신다면 좀 어떨까요? 이렇게 펼쳐놓는 걸 보았을 때 좀 감정이 좀 어때요? 아빠는? 화가 났어. 화가 나. 자, 어떤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정리가 됐으면 하는. 정리정돈이 좀 되고 다음을 했으면 좋겠어. 자, 요거를 좀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또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옥수수 여기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왜? 잠깐만요. 이렇게 흩어놓은 걸 보았을 때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흩어놓은 걸 보았을 때 이렇게 흩어놓은 걸 봤을 때 아빠는? 아빠는 화가 좀 나거든. 화가 나거든. 아빠는 좀 어떻게 하길 원하요? 이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옥수수 스스로 이걸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 어때? 어때? 나는 먼저 놀고 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꺼번에 놀고 나중에 정리하고 싶어. 이 아이의 욕구예요. 네. 그러면은 놀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다. 네. 네가 좀 더 놀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그래서 지금 이걸 치우기가 좀 어려워. 지금 놀고 싶은 감정이 너무 크구나. 이거 지금 정리하기가 어려워. 네. 더 놀고 싶어? 더 놀고 싶어? 얼마나 놀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얼마나 더 놀고 싶어? 10분만 더 놀고 싶어요. 그럼 10분 놀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하자. 네. 그래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줄 수 있어? 네. 그럼 10분, 그러면은 아이가 10분인 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애는 2분을 10분으로 아는 애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좀 명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계에서 9가 보이지? 저기서 11로 가면 정리하는 걸로 하자. 네. 네. 어때요?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아빠한테, 그러니까 꿀벌한테 좀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실제로도 해보시면서 어떠세요? 근데 그게 계속 저는 집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한 3번, 4번 되고 그렇게 안 되지. 11분 알아 풀어가고 1분 그러면 자기까지 안 되지. 1회 갈 때까지 하자. 근데 또 그게 뭐 1시간씩 되면은 이제 그렇죠. 그랬다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뒤로 애교를 부리면서 할 때 이럴 때 어떤 말투가 좀 필요할까요? 늘 공감만 해가지고 될까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단호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네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약속을 했고 지금 이거에 2번째 미뤄졌고 이거는 지금 할 수가 없어. 아이가 울어도 그거는 일단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에게는 강요이기보다도 약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훈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공감이라는 이유로 훈육이라는 것하고 좀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육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가 이 일을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훈육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훈육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분명히 해야 되고 선언번을 한다는 것이 지금 선생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단호하면서도 나는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책을 보고.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너에게 전해주고 싶어. 이 마음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훈육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게 훈육의 문제가 될까요? 감정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가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감정적이구나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에서 지금 부글부글 막 올라와요. 지금 알고 있어요. 어떠실까요? 감정이 막 부글부글 올라올 때 얘들이 막 붙어놓고 막 감정이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럴 때 내가 이제 훈육을 할 때는 어떤 태도가 돼버릴까요? 애한테 그 감정을 쏟아내겠죠. 그쵸. 감정을 화를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불편함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내 감정을 제가 스스로 다스려야 될까요? 어떻게 다스리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좋습니다. 그럼 심호흡 좋아요. 심호흡하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해요. 감정이 압도되었을 때 심호흡하기. 또 좋은 방법 있나요?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감정적일 땐 좀 이러고 싶다. 바퀴 한 바퀴 돌고 좋아요. 계획이 가지고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감정이 압도되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어떻게 해라? 공간을 피해서 가든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아이한테도 좋아요. 아주 좋은 그런 태도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거리 두기도 좀 해봐요.
그러면 거리를 두면 아이도 어때요? 더 할까요? 눈치 없는 아이도 있지만 조금씩 좀 잦아들기도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거리도 두고 심호흡도 해보고 이거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해주기가 있어요. 셀프 토크. 할 수 있어요? 야, 지금 내가 어떻지? 손에다 이렇게 올리고 좀 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야? 애들이 제가 정리를 안 해서 지금 부글부글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어. 아, 그래. 저런 상태에서 안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 자연스럽게 끓어오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고 나서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지 좀 도움이 될까? 자, 그때 여러분 조용해지면 여러분의 내면의 지혜가 저보다도 더 풍요롭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납니다. 잠시 이제 손을 내리시고 좀 해보신다면 아까 두 분 화가 난다고 예를 들어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걸었어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을 그대로 좀 알아주는 거. 스스로의 감정을 어떻게 하기? 인정해주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셀프 토크를 하게 되면 감정에 압도돼서 얘기를 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이 작업을 한번 해봤을 때 좀 어떠실 것 같으신지. 사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지금 이상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막 흩어놨잖아요. 네네. 흩어놓은 상태에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끌어오르죠? 네. 끌어올라요. 그럴 때는 소리를 크게 내잖아요. 네네. 근데 소리를 크게 내고 난 다음에는 불편해서 그 감정에 또 불편한 감정이 또 일어나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렇게 감정으로 얘기하면 아이에게 별로 훈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개인적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아이한테 그렇게 하고 불편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딱 말하면 그게 딱 그냥 끝이라서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케이스라서.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질문에 제가 대답을 그럴 수 해드리니까 있죠. 난감하네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네. 그 옆에 분이었나요? 아니에요? 맞죠. 화장이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 어디쯤이라서 지금 어느 분이 그럼 불편하다고 했는지. 네, 그럼 그 옆에 분이시네요. 네, 좀 불편하다면 그때 좀 어떻게 할 수 있으실까요?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감정이 쑥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올라온다는 감정을 좀 알까요? 아니면 네, 모르고 그냥 알아요. 얘기할까요? 알아요. 알죠. 그럼 아는 순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심호흡이 좀 필요하고. 멈춤. 그리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심호흡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차분해질 수 있을 것 같겠네요. 차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난 다음에 화를 냈어요. 이제 네. 나도 모르게.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때 나에게 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나에게요.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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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아라 얘기 들을 때 본인이 괜찮아요? 일단 아이의 문제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 그게 자꾸 벗어나서 저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저의 문제니까 제가 참으면 사실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건데 제가 그걸 못 참으니까 이제 그게 저의 감정이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한 번 더 참아가는 게 아이한테는 더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의 욕구 또는 내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기준이기 때문에 네. 아이한테 나를 좀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참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네. 거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한편 또
내가 아이한테 뭔가 기준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네. 그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참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안내를 해야 될까요? 안내는 해야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라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안내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안내하느냐? 안내하기 위해서 나는 좀 뭐가 필요할까, 나를? 배려? 배려.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요? 자꾸. 네, 그럴 때 이제 뭐냐면 자신을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는 보통 누구를 배려하려고 해요? 아이를 배려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배려해라? 나를 배려. 나를 배려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 화가 올라오는 것도 참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어른으로서 어른은 훈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하고 아니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참는 내가 이게 정말 이게 부모로서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는 또 후회가 또 일어나요. 그럴 때 그 후회스러운 나도 좀 알아주는 거. 그리고 힘든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셀프 컴패션 하는 방법 3가지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내 마음을 챙겨라. 어떤 마음? 지금 화가 나는 마음, 부글부글 끓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불편한 마음.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구나. 그래서 내 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자극을 받고 있구나. 머리가 찌끈거리는구나. 가슴이 벌렁거리는구나. 온 손발이 덜덜덜 떨리는구나. 내가 지금 몹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염려하고 있구나 하는 게 마음 챙김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감정이 어디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의 감정, 신체 감각을 좀 돌봐라.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자기를 인정한 다음에 첫 번째 마음 챙김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거는 늘 똑같은 게 아니라 아침 저녁 다르듯이 이 마음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마음을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넓은 뭐 이렇게 판에다가 아이들 안전하게 놀으라고 했는데 바깥으로 흩어졌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런 경험에 대한 것들이 머리 찌끈거린다 뭐 화가 난다 뭐 이런 감정들을 쭉 둘러가면서 얘기를 해봤어요. 어때요? 내 감정하고 비슷한가요? 좀 다른가요? 거의 비슷했죠. 그래서 경험의 보편성을 스스로가 좀 알아주기예요. 나만 겪는 일이다 아니면 누구라도 이럴 땐 이런 마음이다. 누구라도 이럴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만 겪는 아픔이고 괴로움이라고 동일시하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그것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굉장히 나는 좀 못난 엄마 같고 나는 뭔가 좀 훈육을 잘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나에게 내가 무엇을 좀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 있지?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수다 떨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와 만나서 뭔가 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 뭐 샤워할 수도 있고 집에서 좋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나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상태가 좀 어떤 상태가 될까요? I am OK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의 훈육은 24시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 일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훈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한 돌봄들은 잘 하고 계신가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구라도 이런 비폭력 대화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스스로가 아예 목회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해주세요. 마음 챙기기. 마음 챙기기. 두 번째는 경험의 보편성 인정하기. 경험의 보편성 인정하기. 세 번째는 자기 친절. 자기 친절. 네, 이 세 가지. 뭐라고요? 마음 챙기기. 경험의 보편성 인정하기. 자기 친절. 네.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친절한데 자기에게는 어때요? 너무 간대하세요. 너무 자기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좀
자기를 관대하게 대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셀프 토크예요. 스스로가 이 과정을 그래 화낼 만도 하고 화가 날 만도 하지. 그러나 화를 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욕구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아이가 좀 자율적으로 크길 바라는구나. 아니면 내가 좀 이 아이가 엄마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구나. 또 부모로부터 이 뭔가 이렇게 평화롭게 이 안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싶은 내 마음이 있구나. 아니야 나 좀 여유롭구나. 내가 좀 쉬고 싶었구나 하는 욕구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리고 그 감정 뒤에 있는 것들을 또 살펴보면 여러분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부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봤을 때 내 마음이 이러하고 그래서 여기 하나씩 돌아가면서 비폭력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인데 제가 비폭력이란 우리 마음의 폭력이 가라앉고 우리의 본성인 자연스러운 연민으로 돌아간 상태. 지금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뭐예요? 연민의 말씀이에요. 셀프 컴패션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상태가 됐을 때 비폭력 대화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민의 마음이 없이 연결감을 갖는다는 거는 내 생각을 설득하거나 내 생각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뒤로 갑니다. 제일 뒤쪽. 그래서 아까 두 분이 굉장히 또 몇 분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한 축을 보면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솔직하게 말하기. 그 다음 두 번째 옆으로 공감으로 듣기. 그럴 때 4단계가 있습니다. 가운데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실제로 우리가 해봤죠. 뭐뭐를 보았을 때 뭐뭐라고 느껴.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상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당신이 이러이러한 걸 보았을 때 당신은 뭐라고 좀 느꼈구나. 당신은 좀 뭔가 존중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내가 좀 당신을 좀 존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하고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나서 자기 마음을 또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축은 솔직하게 말하면서 또 한 축은 공감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관찰과 느낌이라고 했는데 관찰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낌은 몸의 감각이나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느낌은 뭐의 신호다? 느낌은 뭐의 신호다? 욕구의 신호다. 그러니까 느낌과 욕구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욕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펼칩니다. 자, 거기 무슨 목록이 되어 있죠? 왼쪽에 느낌할 목록이고 오른쪽에 욕구 목록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2시간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이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욕구들이 중요한지를 늘 바라보면서 좀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느낌 목록의 2개를 보면 위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 밑에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관계 문제를 겪는 거는 주로 어떤 경우가 많아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마무리로 여러분이 나는 욕구 목록 중에 어떤 욕구가 좀 강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욕구가 좀 강하지? 이게 충족되었을 때의 마음과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이 어떻지?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네. 요 정도로 좀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미니 카드를 드린 거는 늘 가지고 다니면서 평상시에도 좀 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MVC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 다음에 라이프 과정, 중재 과정 한 지가 1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레벨 1 수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협력 강사니까 그리고 연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연습 모임을 하고 싶다면 목요일날 오전에 연습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라는 거.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가 늘 오케이 상태예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뭐 이게 주변 환경이 돼 있나요? 그럴 때 때때로 공감을 받을 필요도 있고 또 왜 그런지 이유를 좀 헤아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MVC는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삶의 평생을 두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쭉 익히고 또 필요하시다면 이 교육을 좀 더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례로 그 다음에 감정으로 특히 오늘은 감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좀 다뤄보고 느껴보려고 했고 그 이유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것들을 좀 해보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오늘 이 수업을 받으시면서 느낌이 어땠는지 피드백을 좀 느낌을 쭉 돌아오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의 소감도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좀 시작을 해주실까요?